네, 안녕하세요. 어, 많이들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뉴로하모니 뇌파 훈련 기간별 변화 과정과 효과 해서 이번 시간에는 그 최근 동향, 그다음에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은 두 교수, 그다음에 뉴로 피드백에 대한 훈련 효과 6가지를 알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주의력, 집중력, 기억력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아이들 주의 집중력 부족한 것이 이제 ADD, ADHD. 아이들보다 더 많은 것이 이제 성인 ADD, ADHD고, 물론 노인으로 들어가게 되면 주의 집중력, 기억력 떨어진 분들이 거의 경도 인지 장애, 치매와 연관되기 때문에 결국 주의 집중력, 기억력은 남녀노소 전부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질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면서도 업무를 보면서도 어떤 계획을 세우면서도 주의를 계속 유지하고 그 다음에 집중할 수 있고 그것을 기억하고 꺼낼 수 있는 이런 모든 능력들이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정말 우리가 가장 먼저 최적화할 목표가 요 주의, 집중, 기억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목요일 계속 할 건데요. 목요일 날, 이번에는 요 얘기만 하고, 앞으로 주의 집중력 기억력이 저희가 누르하모리로 뇌파 훈련할 때, 10번 했을 때, 그 다음 20번, 그 다음 40번, 40차씩까지 갔을 때, 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기대를 할 수 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 그 근거에 대한 내용은 요 두 교수의 내용을 좀 예, 고려했고, 그 다음에 저희 파라톡스 센터를 하고 계신 몇 분의 센터장님을 또 모셔서 특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많은 질문들이 언제부터 효과가 나냐, 정말 좋아지냐, 뭐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거기에 종지부를 찍을 그런 내용들을 목요일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어, 뉴로하모니, 뉴로피드백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했다는 걸 느낍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사이비, 그 다음에 적대적 태도, 그 말이 안 된다는 그 인식의 부재로 아주 무시당하고 그런 거 안 믿는다 이런 말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뉴로하모니, 뉴로피드백, 뇌파 훈련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못 들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이제 디지털 치료제라든가 전자약, 그 다음에 정신질환 이쪽이 많이 증가하게 되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검사도 안 하고 또한 약물 치료가 안 된다는 것을 다 국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대안이 되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아직 광고 홍보의 부족으로 인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요즘 제가 몸소 느끼는 바로는 최근에 아주 뉴로 피드백에 대해서 인식이 좋아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동향, 파나토스의 사례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파나톡스가 26년간 대한민국을 뉴로 피드백을 이끌어 왔죠. 저희 뉴로 피드백 의료기가 나온 것은 2003년 1월입니다. 식약처에서 해외 제품 뉴로 피드백 의료기를 인정하고 식약처에서 허가가 된 게 2003년이죠. 기간이 이제 22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어, 차병원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병원에서 외국계 제품을 이제 쓰고 있었는데 국내에서 2013년 6월에 대한민국에서
파라톡스가 뇌파 바이오 피드백 장치로 식약처 인증을 받죠. 네. 역사적인 일이죠. 그게 22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나온 지가 이제 2년이 됐습니다. 이 뇌파 바이오 피드백 장치가 나오면서 저 인식이 좀 바뀌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해 이제 나온 논문인데요. 치매 논문입니다. 가톨릭 관동의대 국제성모병원 신경과, 어, 그 다음에 저희 파나톡스, 이렇게 세 분의 그 신경과 교수님, 그 다음에 저희 박병원 대표님, 그 다음에 장국인 박사, 이렇게 다섯 분이 SCI 논문을 냈습니다. 어, 국제과제로 진행된 거고요. 국제과제 이름이 치매 진단 바이오마커 개발입니다. 치매 진단 바이오마커. 현재 뭐 치매 진단은 MMS로 하고 있죠. 네, 설문지로 하고 있습니다. 네, 설문지를 하고 있는데 뇌파로 5분 만에 측정을 해서 첫 번째 과제는 치매 정확도, 두 번째 과제는 나이 3, 40대 이런 분들도 뇌파를 측정했을 때 미래에 치매가 올 것인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단 여기 나온 내용은 투 채널로, 투 채널 세계 최초로 치매 진단 알고리즘 개발한 성과가 되겠습니다. 과학적, 의료적으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이 논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네,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은 영어로 돼 있지만 요즘 뭐 AI가 다 잘 돼 있기 때문에 이 논문을 그냥 아예 통째로 AI에다 집어넣고 분석해줘. 이렇게 네 글자만 치면 쫙 분석해서 나옵니다. 네.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5분 뇌파 검사, 치매 진단 정확도 97% SCI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SCI 논문, 네, 이렇게 심사 기준을 충족했다 하는데 첫 번째가 독창성과 과학적 기여입니다. 투 채널 뇌파만으로 치매의 높은 정확도 97.05%를 진단할 수 있다는 새로운 임상적 근거와 방법론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기존보다 간편하고 저비용의 진단 가능성, 그 다음에 시간적, 5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치매 진단 분야에 실질적인 과학적 기여를 했다. 두 번째, 엄격한 연구 설계와 데이터 분석.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경생리학적 특징 추출. 이런 뭐 신경생리학적 특징 추출이라는 말은 예를 들면 우리 일반인 분들이 9Hz, 10Hz, 폐안시 이런 주파수가 나온다면 치매인 분들은 이 논문에 의하면 5.9, 뭐 6Hz 정도, 5Hz 정도의 뇌파가 나온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머신러닝 기법이라는 것은 이제 수학적 방법이죠. 네, 트리 기반 이걸 뭐 정교화나 뭐 병렬 연산 이런 기법인데 이런 것은 설명하지 않겠고 혹시나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XG 부스터나 예, RFV, CV 이런 거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의 신뢰성과 재현성을 확보했다. 그래서 실험 방법, 통계 분석, 결과 해석이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국제적 심사 기준 충족했고요. 연구의 독창성, 방법의 타당성, 데이터의 신뢰성, 결론의 근거, 논문의 명확성, 윤리적 기준 준수 등을 엄격하게 평가했고 이걸 모두 충족했고요. 임상적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실제 임상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실용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SCI에서 중요하게 평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계 최초로 뭐 저기 세계 최초가 세계에 많기 때문에 네, 세계 최초로 파라톡스가 여기까지 나갔습니다. 이 국내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기념비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이제 활용할 것인가. 그다음 이제 질문이 뭐 S20으로 했냐, 뭐 M2로 했냐 이런 질문이 있는데 같은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S20이라고 해도 맞고
M2라고 해도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분들에게 그런 질문이 나오면 일반 제품도 그다음에 의료기도 같은 사양이고 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예, 다 같이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2003년 1월에 뉴로피드백 의료기가 식약처 인증으로 해외 제품이 들어오면서 시작이 됐고 22년이 지나서 21년 지나서 2023년 6월에 국내에서 최초로 현재는 최초이자 저희 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뇌파 바이오 피드백 의료기는 그러니까 뉴로 피드백 의료기는 현재 식약처 인증한 것은 국내 제품에서는 저희 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제품들은 뇌파 검사는 하지만 TDCS 전기 자극, TMS 자기장 자극, 광 자극 이런 걸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치료 기법이 뭐냐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기법이 뭐냐. 그래서 치료 기법으로 들어가면은 제가 또 설명해 드릴 말이 뭐냐면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와 두 가지 나누면 여기에 이제 저희 뉴로 하모니가 있다고 치고 여기에 약이 있고요. TMS 자극입니다. TDCS 뭐 전기 자극 그다음에 수술 뭐 이런 게 있겠죠, 여러분. 여러분 이 뇌가 아프면 이 뇌가 너무 극심한 통증이 오면 첫 번째 약을 드시다가 안 되면 이제 수술로 가야 한다. 그리고 수술을 안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뭐 전기 자극을 가한다. 머리에 칩을 넣는다. 뭐 이런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보는 관점은 1번은 1번 약물이나 자기장 자극이나 미세전류 자극이나 이 수술은 일단 바라보는 관점이 뇌는 치유 능력이 없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안 되니까 일방적으로 약을 넣는 거죠. 일방적으로 전기작을 가거나 이런 겁니다. 근데 이쪽 뉴로피드백 2번은 이 뉴로피드백이라는 기법 자체가 인체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인체, 즉 뇌의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믿고 이거를 극대화하자는 거기 때문에 관점이 엄청 다릅니다. 일쪽 1번은 뇌는 안 된다. 2번 뉴로피드백은 뇌는 된다. 할 수 있다. 이쪽을 보는 거죠. 아예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치료 기법이 뉴로피드백이냐, TMS냐, TDCS냐, 약물이냐, 수술이냐. 딱 여러분들이 오늘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관점을 한번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라보는 관점. 내 뇌에다, 우리 아들의 뇌에다, 우리 딸, 우리 부모님의 뇌에다가 약을 넣을 것인가? 아니면, 어,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네? 그러면 가능성이 있겠네? 한번 도전해볼까? 해볼까? 하면은 뉴로 하모니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뉴로 하모니가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뇌파 식약처에서 뇌파 의료기로 인증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현재 동향을 보면 이제 검사도 5분 만에 치매 진단 정확도 97% 이렇게 받았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 유일하게 뉴로피드백 의료기도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거의 준비는 다 끝났다 이렇게 보고요. 현재 인도 최대 건강검진 서비스 업체 크리슈나라 이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인도. 그다음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사업펀드 싱가포르에 있는 힐하우스 인베스트먼트하고 또 합작법인 설립을 하고 있죠. 네.
이렇게, 그다음, 북경대, 중국 북경대,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한국이면 서울대, 일본이면 도쿄대, 중국이면 북경대죠. 북경의대 제6병원이 이제 정신과입니다. 그래서 북경의대 6병원, 중국 정신의학 분야의 최고권위 기관입니다. 이곳에서 뉴로하모니가 임상실험 대상으로 채택되었다는 것은 장비의 과학적 신뢰성, 데이터 품질, 임상 적용 가능성이 일정 수준 이상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대학교랑 같이 만들었고, 지금 뭐 북경대에 들어가 있고, 싱가포르 힐하우스, 싱가포르 힐하우스는 여러분 좀 알고 계시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줌으로 이렇게 소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줌에 수백억을 투자한 그다음에 텐센트 이런 곳에 정말 이름만 대면 알만한 곳에 투자를 하는 그런 회사죠. 그런 회사와 함께 타나토스가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한다. 인도 최대 건강검진 서비스 업체 크리슈나가 파라톡스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 해외에서 평가가 더 좋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이렇게 놀라운 얘기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정말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많은 발전을 하고 있고 네, 아마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제품이 쓰이고 있다. 네, 최근 동향을 말씀드렸습니다. 2025년도 뉴로하모니가 강력히 요구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뇌질환 치료제의 부재입니다. 뇌질환 치료제의 부재. 이게 이제 의학계와 약학계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는데요. 뇌를 고친다, 뇌를 치료한다를 의학계와 약학계에서 주도했습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물리학자나 전자공학자들이 인공지능을 공부하면서 어, 되겠는데? 치료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과학자들이 뇌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된 것이 이제 전자약, 디지털 치료제로 가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랬습니다. 통쾌한 일이다. 의사들이 못 고치니까 과학자가 고치고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은 뇌는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거를 과학자들이 밝혀냈고 또 하나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세포를 교체시켜 버릴까? 네, 이런 내용까지 나오게 되죠. 어쨌든 정신질환이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뇌질환이 가정 파탄, 그다음에 사회적 문제, 뭐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그다음에 현재는 교사가 아이들을 죽이고 아이들은 교사를 패는 이런 완전히 정신질환이 심각한 사회까지 왔고 여기에 대해서 국가는 검사를 안 해준다. 건강검진에 뇌가 없다. 아직까지도 인식이 부족하다는 거죠. 이게 어렸을 때 고치지 못하면 성인으로 가고 성인이 되면 노년까지 가게 되는 거죠. 뇌질환의 치료제의 부재. 두 번째, 대안이 될 수 있겠는데 과학적 타당성, 유효성 확립으로 적대적 태도의 감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뉴로하모니로 인해서 뉴로 피드백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식약처의 의료기기 인증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정밀합니다. 파라톡스 M2MD가 통과했고 제품의 과학적 신뢰성과 안정성이 정부 기관에 의해 공식 인증되었고 그래서 국내외 의료기관, 납품 및 보험, 그러니까 급여 처리가 되죠. 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를 처리해 줍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신뢰 기반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전까지
저희가 뉴로하모니를 지자체에 넣으려고 하면 의료기입니까 아닙니까 보면 그것만 물어봤습니다. 아니죠. 그러면 저희가 신뢰성이 부족해서 못 쓰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났죠. 끝났고 그럼 딴 데는 또 있냐? 이렇게 질문이 나옵니다. 뇌파 측정은 있지만 뇌파 훈련기로 의료기를 받은 것은 저희밖에 없으니까 그 지점을 꼭 설명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다음 저희가 25년간 하면서 수많은 사례, 약물이나 식이요법, 그다음 기타 치료법으로 불가능한 변화들을 저희가 엄청 만들었고 그 이상의 변화까지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뉴로 피드백만 여러분들에게 이것만 해라 라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것과 같이 하면서 좀 더 빠르게, 좀 더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 더 두 개 할 수 있다면 치료법이 더 풍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5년은 정말 다른 분들에게도 저희 뉴로하모니를 설명하면 이 적대적 태도의 감소. 네. 옛날에는 말도 안 된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 네. 하지만 지금은 이런 그 의료계 인증 얘기하면 설명을 듣고 아무 말 없으십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DD, ADHD. 네. 옛날에는 뭐 이런 인식이 없었죠. ADD가 뭐고 ADHD가 뭐고. 서울 아산병원에 따르면 한국 성인의 약 4%가 성인 ADHD입니다. 약 150만 명이 ADHD입니다. ADHD는 주의력이 없고 과잉 행동하는 분. 자기 마음대로 막 얘기하고 마음에 안 들면 집어 던져버리고 욕하고 이게 심해지면 이제 사회 문제가 되고 학생이 약 27만에서 39만 명. 네. 그래서 한 180에서 200만 명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정말 이 ADHD 가진 부모님들이나 자폐아를 예, 이렇게 보호하고 계신 부모님들은 매일매일 좌절입니다. 네, 매일매일 그다음에 스트레스고요. 또 학생도 초등학교 때 공부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불안해지고 그다음에 우울해지는 정서 장애까지 같이 오게 됩니다. 이게 집중이 안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애가 좀 커 나가게 되면 부모님도 이제 지적을 하고 교사도 지적을 하죠. 또 왜 그러냐? 쟤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딴 생각이 나고 자기도 모르게 딴짓을 하게 되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도무지 이제 공부가 되지 않아 힘들다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결국에는 초등학교 때 치료를 받았어야 하는데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치료를 받았어야 하는데 그러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안타깝죠. 근데 우리 이 어머님과 다르게 우리 아버님들 제 나이 또래 남자분들은 어리니까 뭐 그럴 수 있지. 나도 옛날에 그랬었어. 그리고 이제 이제 선생님들도 병원 갈 정도는 아니다. 네, 이렇게 뭐 얘기를 하죠. 그냥 방치돼서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이게 현실이죠. 하지만 사춘기가 이제 넘어가게 되면 적대적 반항장애. 그냥 뭐든 싫고 집어 던져버리고 가출하고 훔치고 폭행한 반사회적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ADHD가 대뇌 전두엽 기능 이상입니다. 전두엽의 기능 이상. 예. 그러니까 성격이 나쁜 게 아니죠. 성격이 나쁜 게 아니고 그다음에 정신을 안 차리는 것도 아니에요. 얘는 잘하고 싶어요. 아이는 정말 잘하고 싶은데 뇌 기능 장애로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뇌 기능 장애가 뭐냐? 이렇게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붉은색, 요 분홍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세타파입니다. 그러면 대뇌 전두엽에 세타파가 많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세타파를 없애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밑에처럼. 그러면 이 세타파를 없애주는 뇌파가 뭡니까? SM 알파죠. 그러면 SM 알파 훈련을 하게 되면 세타파는 없어지게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 간단한 걸 갖고 왜 그렇게 몇 년을 약을 먹인다든가 왜 그렇게 고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훈련한 학생이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식적으로 이걸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뇌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체온 조절 어떻게 합니까? 뇌가 스스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심장 박동수 지금 조절하고 계십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막 조절하세요? 아니요. 뇌가, 뇌의 연수에서 스스로 조절해서 심장 박동이나 체온, 전부 스스로 조절하는 겁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잘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뇌가 알아서 하는 거죠. 왜? 뇌가 원래 그런 거니까. 그래서 뇌파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해서 자신의 뇌 기능을 정상화시킬수록 하는 과학적인 치료 방법이 뉴로하모니로 하는 뉴로 피드백입니다. 그럼 또 여러분들이 질문이 뉴로하모니는 뭐고 뉴로 피드백은 뭐냐? 뉴로하모니는 우리 제품 이름이고 뉴로 피드백은 이 뉴로하모니 제품을 갖고 하는 훈련 어떤 학문 이름이죠. 치료 방법, 예, 훈련 방법이 되겠습니다. 부작적 조건화가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 예전에 파블로프 박사 얘기처럼 먹이를 줄 때마다 종을 땡땡 쳐주니까 의식하지 않아도 뭐 강아지가 저 소리는 밥 주는 소리다 막 암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계속 들려주면 뇌라는 것이 지구에서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들어오면 저장이 돼버립니다. 또한 요즘은 복합적으로 합쳐져 있는 뇌파를 예, 각각의 주파수 대역으로 분리해서 측정할 수 있는 기술, 뿌리의 변환이라고 합니다. 필요한 뇌파를 활성화하고 기능을 저하는 뇌파는 억제시킬 수 있는 기술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뇌파 조절 기법에 강화, 억제 이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뇌, 이게 ADHD거든요. ADHD 뇌. 그러면은 어떤 걸 억제시키느냐? 세타파를 억제시키고 SMR파를 강화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싹 변하게 되죠. 근데 더 좋은 점이 뭐냐면 뇌가 이미 자신의 뇌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학습했기 때문에 오랜 기간 유지, 재발하지 않고 마치 자전거를 타는 방법을 배우면 평생 자전거 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부작용이 없고 집중력을 터득하게 됩니다. 아주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제가 이 처음 사업할 때 과연 이렇게 좋은데 사람들이 왜 몰랐을까 했는데 서울대학교에서 2008년부터 이미 뉴로 피드백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빈말이 필요 없습니다. 중국은 북경대고 한국은 서울대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뉴로 피드백으로 ADHD를 고치고 있었구나.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서울대 어린이병원 치시고 검색어에 뉴로 피드백 딱 치면 이 화면이 나옵니다. 네. 읽어볼게요. 뉴로피드백은 효과성이 입증된 비약물 치료 방법으로 ADHD가 뇌의 특정인 영역에서 저작의 현상 때문이라는 가설을 바탕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본 클리닉에서는 환자가 자신의 뇌파를 측정하는 센서를 붙이고 화면을 통하여 주의력 상태를 확인함으로써 스스로 자극과 이완의 상태를 조절하는 훈련을 합니다.
반복 조절 훈련을 통하여 뇌파를 자기 주도적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을 터득함으로써 환자는 행동, 주의, 지능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뉴로피드백 치료는 고통과 부작용이 전혀 없고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비약물이고 고통이나 부작용이 전혀 없고 게임하듯이 훈련하기 때문에 환자가 재미있게 치료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며 약을 부분 혹은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 그래서 2008년부터 하고 있는데 서울대에서 어떤 논문을 내냐면 ADHD와 약을 복용하고 있는 소아 청소년 정신질환 대상으로 ADHD 아동에서 뉴로피드백 치료를 통한 임상 증상 호전을 규명하는 연구를 발표합니다. 네. 이 논문도 혹시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써내야겠네요. 치매 97% 논문하고 서울대 ADHD 논문. 지금 200만 명이 ADHD거든요. 대한민국. 전부 약을 먹고 있어요. 서울대학교에서 하는 이 내용을 알려주셔야 돼요. 모르니까 그냥 약 드시는 거예요. 그럼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 부작용 생기죠. 그냥 멍해 버립니다. 그래서 맨날 나오는 말이 성인 ADHD가 150만 명. 왜? 못 고쳤으니까. 그래도 불안해서 약을 먹어야겠다 하시면 논문을 보여주십시오. 서울대학교 논문을. 그러니까 요즘은 저희를 이제 안 믿고 인공지능이나 자료 믿지 않습니까? 그죠? 서울대학교 논문입니다. 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아동에서 뉴로피드백 치료의 효과에 대한 예비 연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교실 해가지고 내용에 의해서 제가 캡처했습니다. 뉴로피드백만 시행한 5명의 아동과 약물 치료를 병행한 7명의 아동 모두 ARS 총점과 각 부분 점수 제가 호전됐으나 뉴로피드백만 시행한 아동이 점수의 차이를 더 보였다. 그러니까 약물보다 뉴로피드백이 더 효과가 좋다. 2008년도에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도 약을 들고 계신 분들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뇌 스스로의 치유 능력이 있다, 없다. 이거 빨리 판단을 해야 합니다. 전북대학교 정신과, 심리학과, 전주대학교 대체건강관리학부에서 ADHD 아동의 부주의와 과잉행동, 충동성에 미치는 효과를 논문으로 발표합니다. 세 집단으로 나누죠. 네. 뉴로피드백 집단 12명, 뉴로피드백과 약물치료 집단 9명, 약물만 11명, 이렇게 세 집단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왔는데 부주의 점수에서 세 집단 점수 감소는 보였지만 뉴로피드백 집단이 약물보다 더 감소했다. 또한 뉴로피드백 훈련과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것보다 뉴로피드백 훈련을 단독으로 실시하는 것이 증상 개선에서 더 긍정적이다. 네. 그러니까 약을 먹일 필요가 없다 하면 너무 과장된 말이고 약보다 그리고 뉴로피드백을 단독으로 실시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해서 논문들이 쏟아져 나왔죠. 주변에 ADD, ADHD, 성인 ADHD, 그 다음 우리 50대, 60대, 70대들의 부주의, 과잉행동, 충동 이런 있는 분들도 전부 뇌파 훈련 하시면 재발하지 않고 부작용도 없고 약물도 필요 없습니다. 이 자료도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얘기하시면 됩니다. 사례입니다. 네, 사례 영상으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일 처음에 어,
가장 왼쪽에 있는 건데, 소리를 이렇게 가만히 있지 못하고 하기 싫고 울고 이거 하기 싫어서 이랬던 친구였습니다. 근데 한 두 달 정도 지나서 혼자 이렇게 예, 착석이 가능하고 혼자서 훈련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한 6개월 뒤에는 완전히 일반인보다 일반 학생보다 더 침착한 아주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혁명이라고 봅니다. 혁명이죠. 아이의 인생이 바뀌었고 가족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가족의 삶이 바뀌었죠. 그 누구도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고 뇌의 기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동양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 저희가 의료계도 인증을 받았고 진단, 그다음에 치료, 그다음에 해외에서 2024년도, 5년도에 러브콜들이 오고 있고 국내 인식도 많이 좋아졌고 또한 이렇게 치료 사례가 많이 나오면서 전부 이제 자신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가야 할 방법과 방향은 디지털 치료제 등록입니다. 예. 즉 컴퓨터나 스마트폰 상에서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서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말하죠. 이게 2021년도에 합법화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연대 샌브란스하고 디지털 치료제, 가장 효과가 빠르고 확실한 불면, 우울, ADHD, 치매, 이 네 가지 질환에 대해서 디지털 치료제 등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면 세계 최초죠. 뭐 세계 최초로 저희가 다 해왔기 때문에 올 하반기나 늦어도 내년 상반기면은 세계 최초로 요 디지털 치료제가 대한민국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 그래서 파나토스 3년 계획은 2025년도에 병원 500개 추가 공급, 직영 치료시설 운영 30개 병원, 종합건강검진센터 40개 공급, 그다음에 직영센터 40개, 가맹센터 400개, 교육 지자체, 뭐 스마트 경로당, 그다음에 한 특정 광역시를 선택해서 지자체 전체 공급을 확정. 그다음에 저희 협력사업사 시스원, 그다음에 무료체험센터 운영하고 일본, 중국, 베트남, 태국 센터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년 뒤에 2027년에는 병원 3,000개, 직영 저희 병원 150개, 종합검진센터 150개, 직영센터 200개, 감염센터 1,000개, 그다음에 뭐 이런 전국 초등 중등 보건복지부, 그다음에 경로당 주민센터, 제가 요양보호사, 실버타운, 그다음에 이런 디지털 치료제 글로벌 공급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최근 동향을 좀 말씀드렸고요. 두 교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목요일부터 계속 드릴 말씀드릴 자료는 음, 마크 슈타인버그, 그 다음에 어, 시크프리드 오스모 교수 얘기입니다. 이 두 분의 자료를 바탕으로 내용을 좀 뽑았습니다. 마크 슈타인버그 박사는 이제 캘리포니아주에 활동하는 임상교육 실험 신경 심리학자고요. 45년 뉴로피드백, ADHD, 불안, 우울, 수면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치료에 주력했고 이분이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본인이 40년 동안 해보니까 뉴로피드백 단독 치료로 약 80%의 성공률을 보였고 추가적인 개입을 병행할 경우에는 약 95%까지 성공. 그러니까 95%까지 성공한다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80%만 해도 네. 뭐 우울증 80% 성공이면 뭐 다 되는 거죠, 여러분.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지그프리드 오스모 교수는 이분이 자녀분이 3명인데요. 자녀분이 3명인데 3명이 다 문제가 있습니다. 2명은
신경에 문제가 있고, 한 명은 간질 환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분 원래 물리학 이쪽 하시는 분인데, 그, 아내, 지그프리드 오스머하고, 아내, 아내의 성함이, 어, 스 오스머. 예. 그 부부가 세 명의 아이를, 뉴로 피드백으로 하면서 임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아들, 막내죠. 예. 브라이언. 심각한 간질, 주의력 결핍 장애, 행동 문제를 뉴로 피드백을 통해서 완전히 호전시키면서 이 분야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분들이 수천 명의 그 지식인들에게 뉴로 피드백이 알려요. 그래서 이게 전 세계 뉴로 피드백 발전의 촉진자가 됩니다. 여기가 이제 그 브라이언인데 어릴 때부터 아주 심한 발작, 주의력 결핍, 감정 조절 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었고 약물 치료 안 돼. 약물 치료에도 반응이 거의 없고 부작용만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극단적인 행동 문제가 지속되면서 그 지그프리드 오스머 교수가 그 베리스턴 박사, UCLA의 베리스턴 박사의 논문을 접합니다. 이 베리스턴 박사의 논문이 고양이 대상으로 SM알파 훈련을 시켜서 발작을 줄였다. 그리고 이 베리스턴 박사가 1971년도에 간질 환자들을 다 치료해버리죠. 3개월 만에. 그걸 접하고 아이들에게 실험적으로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간질 없어지고 이 주의력, 결핍, 감정 조절 다 없애버리고 정상이 되면서 이 아이도 컴퓨터 공학과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지그프리드 오스모 부부하고 브라이언하고 뉴로 피드백 장치를 만들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 완전히 빠져서 온 가족이 전 세계를 고치자. 근데 브라이언이 그 이 브라이언 레가시라는 것은 이제 이 책 제목입니다. 브라이언 레가시라는 이 친구가 과로, 과로와 이런 게 겹치면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대학교 때 예, 없어졌던 발작을 일으키면서 바로 예, 사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 오스모 부부가 이 아이를 기리면서 그 뉴로 피드백 재단을 만들죠. 이 책도 내고 해서 세계 최초로 컴퓨터 게임화된 뉴로 피드백 장치를 만들게 됩니다. 80년대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고치기 위한 예, 과학자가 된 아버지로 뉴로 피드백이 약물이 필요 없는 대안이다 해서 전 세계에 확산시켜 버린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낸뭐 논문들하고 자료하고 예, 뽑아서 예, 한번 내용을 한번 마련했습니다. 이게 점점 발전하면서 미국 이제 소아학회가 있습니다. 소아학회. 미국 AAP에서 ADD, ADHD 이 치료에 대해서 권고를 합니다. 소아청소년 ADHD 아동의 레벨 1, 2, 3, 4가 있는데요. 레벨 1이 무조건 이거부터 하라는 겁니다. 뉴로 피드백 치료를 단독으로 실시하는 것을 레벨 1, 베스트 서포트, 최고로 권한다. 그 다음에 약물, 레벨 3, 보통 권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 소아학회는, 이 소아학회 자료는 전북대병원 정신과 임상 논문과 동일 내용입니다. 약이 필요 없다. 뉴로 피드백을 하는 겁니다. 아직도 제 얘기를 들으시고 의심하시면은 뭐 미국, 영국 막 다 의심하면 뭐 끝이 없죠.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의심을 없앨까 하다가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이
북경대 의대 수준을 얘기해야 하나? 인도의 크리슈나라는 회사를 내가 설명해 줘야 하나? 아시아 최대 사모펀드 힐하우스 그쪽을 공부해가지고 이런 걸 공부해야 하나? 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미국 AAP가 뭡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소아학회. 1930년도 설립해서 회원 7만 명. 전 세계 의료계의 표준 지침 역할을 한다 해서 인공지능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레벨 1, 2, 3, 4인데 1이 베스트 서포트. 강력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최고의 권장 치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뉴로피드백 치료 단독. 뉴로피드백 치료를 단독 사용 시 레벨 1, 베스트 서포트. 가장 높은 과학적 지지 수준이다 해서 뉴로피드백 치료가 ADHD에 있어서 약물 치료 못지않게 그 이상으로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됐다라고 보는 거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표준을 제시하는 기관으로 이곳에서 인정받은 뉴로피드백은 과학적, 임상적으로도 최고 수준의 치료법으로 공인된 것이다. 네. 만성적으로 집중력 부족하고 산만하며 충동적이고 과잉행동을 하는 아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 집중력 부족, 산만, 충동, 과잉행동하는 어른들이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데 예외 없이 효과를 가시한 혁명적인 기술이다. 학업 성적, 직무 능력, 자신감, 사회 능력을 향상시킨다. 그래서 최고 수준의 치료법입니다, 여러분. 예.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AI를 잘 활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말은 안 믿어요, 이제. 그냥 AI에 AAP, 예, 뉴로 피드백 이렇게 어, 알려줘 하면은 자료가 딱 뜹니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돼요. 200만 명, 가족이 4명이라면 800만 명 아닙니까? 거의 우리 대한민국의 5분의 1입니다, 여러분. 이 밑에 이거는 저희 뉴로 하모니로 쓴 논문들입니다. 주의, 예, 주의에 관련된 논문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네. 두 교수의 뉴로피드백 효과 6가지 읽어보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향정신성 약물 치료에 실용적 대안을 제공한다. 즉, 여기 제가 MBN 저희 뉴스 나왔었죠. MBN 7시 뉴스에 약물 대신 디지털로 치매 불안 디지털 치료에 뜬다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검색해보세요, 여러분. MBN 디지털 치료제. 그러니까 부작용, 의존성 약물, 그다음에 특정 용량 한계, 많이 못 먹고 너무 독하니까. 그다음에 효과를 상쇄시키는 약물, 잠재적인 중독 등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래서 약물을 감소시키고 약물을 대체한다 해서 이 두 분이 뭐라고 하냐면 뉴로피드백은 하늘이 주신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늘이 주신 선물이다 얘기합니다. 이제 국내에서도 포천 중문의과대학 석사 논문에서 약물 치료와 인지행동 치료 후에도 재발한 공황장애 6명을 대상으로 뉴로피드백을 했더니 그러니까 약물 치료, 인지행동 치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돼요. 그런데 뉴로피드백 했는데 공황, 발작 횟수, 그다음에 강도도 감소했고 약물도 유효하게 감소했고 훈련 종료 6개월 뒤에도 효과가 지속되더라. 그런데 거꾸로 지금 약물 치료가 더 많고 인지행동 치료가 더 많지 않습니까? 네, 희한합니다. 약물이 외부에서 화학적으로 증상을 억제하는 반면 뉴로하모니, 뉴로피드백은 내부에서 뇌의 패턴을 재학습시켜 지속적이고 가장 중요한 거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인식의 변화 말씀드렸죠. 약은 뇌는 안 된다 해서 집어넣는 거고요. 뉴로하모니는 뇌는 스스로 치유할 수 있다.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한다는 거죠.
첫 번째, 약물 대체였습니다. 예, 두 번째, 훈련자가 자연스럽고 안전하게 자기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한다. 자연스럽다는 것은 부작용이 거의 없다. 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했더니 좀 나 부작용이 나더라. 명현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교수가 하는 얘기는 부작용이 거의 없다. 거의 없다고 얘기합니다. 단 몇 프로 사람만이 부정적 반응이 나오는데 이들조차 약물, 어떤 식품 먹거나 어떤 환경이 나빠서 이런 것 때문에 못한다는 내용보다 뉴로 피드백이 더 민감하다. 약물보다 낫고 식품보다 딴 거보다 훨씬 뉴로 피드백이 더 덜 민감하다. 그래서 뉴로 피드백은 뇌 인식과 능력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빠르고 자연스럽게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그리고 강제적으로 뇌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고 안전하다. 네. 훈련자는 의식된 노력을 거의 들이지 않아도 시스템이 설정한 인계값 기준에 따라 자동 피드백을 받고 점진적이고 비침습적 방법으로 훈련이 진행됨에 따라서 뇌에 무리하거나 과도한 자극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신체 정신적 스트레스가 없다. 반복된 훈련은 뇌신경 가도성을 유도, 길들여진 자기주얼 패턴은 훈련이 끝난 이후에도 습관처럼 유지되며 약물 복용 없이 자연스럽게 증상 조절이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였습니다. 자연스럽고 안전하다. 세 번째, 요구와 환경의 변화에 저절로 적응하도록 훈련한다. 저절로 적응하는 겁니다. 뇌는 여기 써 있지 않습니까? 뇌의 가소성, 최적의 상태로 평생 변한다. 저절로 변하는 겁니다. 왜? 생존하기 위해서. 뇌가 유연해지고 적응력이 높아져서 독립적이고 적절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주의 산만과 잘못된 환경에 대해서 강한 저항성을 갖고 잘못된 환경에 대해서 저항하고 주의 산만에도 저항하게 되는 뇌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뇌의 적응성과 유연성을 증진시켜 일상생활에 마주치는 다양한 자극과 상황 변화 속에서도 스스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는다는 의미로 뇌의 자기조절 능력과 함께 신경 가소성이 관련이 되게 됩니다. 또한 저희 이제 누르하모니 얘기입니다. 작업 기반 전내 훈련 알고리즘은 전 전두엽에 시작되지만 이게 전 전두엽이 축두엽, 두정엽, 뭐 후두엽 전체 뇌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한 인지 처리를 효율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네. 세 번째였습니다. 저절로 적응한다. 반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약물 필요 없다. 예, 약물의 대안이다. 두 번째, 자연스럽고 안전하다. 세 번째, 저절로 환경의 변화에 저절로 적응한다. 네 번째는 전문가의 반복적 감시에서 풀어준다. 즉, 약물에 의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약물 처방 줄이고 심리치료사나 다양한 전문가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고 집에서 그냥 하면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훈련이 끝나면 저희 누르하모니 같은 경우에는 훈련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가 바로바로 제시가 됩니다. 뇌파 변화도로. 또한 훈련자가 어떠한 멘탈 상태에서 훈련을 했는지가 저희가 보여줍니다. 정신 차리고 했는지 아니면은 산만한 상태에서 했는지 이걸 저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비대면 원격으로도 관리가 가능합니다. 저희 센터 중에서 센터 회원수가 가장 많은 곳이 비대면입니다. 예. 그리고 시골도 가능하다. 인터넷이 되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능하다는 겁니다. 훈련자가 혼자서도 안전하고 효과적인 뇌파 훈련을 할 수 있다. 네. 어쩌면 이게 더 감시를 하는 것일 수도 있으나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이 아이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상대하고 있는 분이 만약에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래서 저희 누르하모니를 이 분에게 대여나 판매를 해서 그분한테 얘기하는 거죠. 밤 9시만 되면 무조건 이 훈련을 하세요. 그러면은
그분의 아이디를 딱 검색하게 되면 이분이 9시에 훈련하고 있는지, 했는지, 제대로 했는지 이 뇌파 변화도로 다 검사가 되기 때문에 완전한 관리도 가능하게 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약을 드시는 분은 이분이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 다음에 약을 드시고도 밖에 나가서 술을 드시는지, 이거 안 됩니다. 하지만 뇌파를 분석한다든가 훈련한 상태, 훈련한 기간, 이걸 본다면 보다 더 깊은 관리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다른 치료법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하도록 돕는 상승 효과를 창조한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약물 치료, 인지행동 치료, 심리 상담, 학습 치료, 운동 재활 치료가 있는데 여기에 뉴로하모니가 들어가면 약물 치료는 용량을 감소하고 약물 치료의 내성을 방지하고 반응성을 향상시킵니다. 인지행동 치료는 주의력을 향상시켜서 이해력이나 기억력, 감정 통제 능력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심리 상담이나 코칭에서는 정서를 안정시키고 감정 표현 및 수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학습 치료 쪽에서는 기억력, 집중력을 향상시켜서 학습 지속력을 개선시키고요. 운동이나 재활 치료 쪽에서는 반응 속도 및 수의적 움직임 조절력 증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누르 하모니만 저희가 이것만 해라 이렇게 강요하도록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요. 하시는 거에 이렇게 누르 하모니를 같이 하시면 이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더 좋겠습니다. 이 한의원입니다. 한의원에서는 약을 팔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뉴로 하모니를 저희랑 같이 합니다.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뉴로페치를 도입했어요. 뭡니까? 용량 감소, 내성 방지, 약물의 내성 방지. 그 다음에 약물의 반응성을 향상시키는데 뉴로하모니도 좋은 효과가 있다. 그래서 약과 같이 쓰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예. 가족이 훈련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전문가의 상담을 최대한 줄이고 집에서 뇌파 훈련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장비를 대여해 주는 곳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아예 구입해서 하세요. 라는 것도 생겼고요. 물론 이 하려면 사전에 학습이 좀 필요하죠.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이 함께 훈련자를 이해하고 돕는 구조로 설계된 훈련 시스템입니다. 뇌의 기능 개선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지와 훈련 지속성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아동, 청소년의 경우 부모가 훈련 진행 상황을 체크하고 격려하고 또 여기 빠진 게 뭐냐면 부모도 훈련을 하게 되면 훈련 효과가 크게 향상이 됩니다. 부모는 안 하고 아이한테 시키는 경우 훈련 효과가 줄어들고요. 부모님도 하고 아이도 하고 아이가 좋아지니까 부모님도 효과가 기대가 되고 부모님이 또 효과가 나면 아이도 기대가 효과가 되고 해서 훈련 효과가 크게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149만 원 상품은 한 가정에 한 대씩 들어가서 아이들 문제, 부모들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다. 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단순한 뇌 훈련을 넘어서 가족 관계 개선, 정서적 유대 강화, 심리적 안정감 제공이라는 심리 사회적 가치를 함께 창출할 수 있다. 제 이 사례는 뭐냐면 뇌 종양으로 수술 불가 판정 받았습니다. 6cm예요. 그래서 종양이 커지면 2,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셨는데 온 가족이 88세 어르시는데 온 가족이 정서적 유대 전부 뭉쳐서 4개월 동안 이 어르신을 뇌파훈련합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6cm의 뇌 종양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효과를 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적은 제가 나중에 어떻게 기적이 만들어지나 또 나중에 목요일 날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뉴로하모니는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데 그것은 가족관계 개선, 정서적 유대 강화, 심리적 안정감 제공이라는 가치까지 창출할 수 있다. 그래서 EBS에서 나온 베슬반 데어클크 박사야, 보스턴 의대 정신의학과 교수입니다. 뉴로피드백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이만큼 극적인 치료법은 처음이었고
모든 학교에서 이분의 바람이 있다면 전 미국에서 모든 학교에서 요가와 뉴로피드백을 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뉴로피드백을 정리하면 이제 저는 이제 목요일부터 이제 계속 여러분들과 하게 되면 어떤 내용을 할 거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환경 변화에 따라 뇌가 스스로를 알고 스스로 조절하는 방법, 어떻게 현재 상황 속에서 적절한 속도로 훈련하는지를 여러분들과 하나씩 하나씩 꼼꼼하게만 볼 거고요. 또한 저나 여러분이나 아니면 뭐 모든 분이 되겠죠.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계속 변하는 요구, 뭐 스트레스, 그다음에 나 자신의 욕구에 대한 응답 과정에 뇌가 관여합니다. 그렇죠? 이거 할까 말까? 열심히 할까? 그만둘까? 그런 뇌의 기능을 조율해서 성과와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정성을 확립하고 유지하고 조절은 자동화되고 충돌은 회피되어 우리 인생 목표에 희망하는 목적지로 도달하게 되는 방법. 그것을 목요일 날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훈련,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예, 완전히 자녀분들,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 그 다음에 시니어, 예, 노인분들의 정신과 뇌 건강을 완전히 탈바꿈하는 어떤 혁명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예, 앞으로 지금 뉴로 피드백이 제 기준입니다. 또한 이 두 교수의 얘기입니다. 심리학 영역을 뛰어넘었다. 심리학 영역을 뛰어넘은 분야가 뉴로 피드백 분야고 의학 쪽에 신경생리학과 신경물리학 분야가 예, 있는데 그 신경물리학 분야의 뇌 기능과 자기조절 영역으로 뉴로 피드백은 인도하고 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 주의, 집중력, 기억력, 역학관계, 그다음 두 번째 뇌기능 검사 분석, 그다음 뇌파 뉴로피드백의 기원과 역사, 그다음 4번, 5번이 제일 중요한데 훈련 과정의 구체화에서 1차 시부터 10차 시까지 훈련했을 때, 그다음에 10차 시에서 20차까지 훈련했을 때, 그다음 20차 시에서 40차까지 훈련했을 때 뇌가 어떻게 변하고 어떤 문제점이 생기고 어떻게 해결되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알아보고 여기에 대해서는 특강도 몇 분의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적을 어떻게 만들 건가에 대해서 제가 한 도시를 타겟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광역시 자체를 모든 구에 들어가서 예, 삶을 바뀌는 네, 과정들을 실제 여러분들과 공유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뇌 변화 프로그램은 안드로이드 버전, 태블릿 PC에서 하시는 분들은 무료입니다. 네, 다음 목요일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오늘 너무 길었습니다. 한 30분 정도만 제가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나 훈련하면서 궁금했던 점, 뭐 뇌파 검사하면서 궁금했던 점, 뭐 AS 관련된 모든 내용들도 다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질문을 준비 안 했을 거라 저는 생각하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시간 되시면 목요일마다 예, 서로 소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